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13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제 하늘내린과 여수 거북선이 맞붙는데요. 인제 하늘내린은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제 하늘내리는 오늘 패배를 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좌절이 됩니다. 네, 개인 승수가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최종 라운드까지 승리해야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순위표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부안 금소소금이 9승 4패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팀은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 사이버 5로까지는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서귀포 7승리도 정말 유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하늘내린 아직까지 서울 EDGC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서울 사이버우로 최정 선수가 역시 이번 라운드도 승리로 거두면서 부승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부승자들이 좀 더 있죠. 조혜연 선수, 조승아 선수가 있고요. 그중에 조혜연 선수는 한 판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다승왕이 유력합니다. 네, 6라운드 2경기. 인제 하늘내린이 여수 거북선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수 거북선이 딱 2경기까지는 계속 졌었죠. 네, 그렇죠. 당시에 김다영 선수도 출전을 하지 않았고 네, 여수 거북선이 좀 슬럼프 기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13라운드 3경기 1국 장구는 송혜령 선수 대 김다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한 틈에서 가장 전체적인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들인데요. 그리고 이담비 선수 대 김은선 선수는 속기에서 만났습니다. 첫 대결이고요. 3국 속기 김미리 선수 대 이영주 선수의 대결. 이 대결이 좀 관심이 가는데요. 네, 사실 이 대결이 이름만 놓고 본다면 만만치 않은 승부라고 보여지는데 네. 상대 전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첫 만남을 가진 두 선수 현재 5번 만났는데요. 모두 이영주 선수가 웃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선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입덕 프로젝트. 어플로 진행되는 다음 수를 많이 맞춰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만 해도 푸짐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수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이 많이 이제 일찌감치 좌절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 하반기에 와서는 많이 끌어올린 팀인데요. 네, 출발이 너무 늦었어요. 네. 처음에 너무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고요. 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하늘내리는 오늘 그리고 14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승리해야지만 이 포스트 시즌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담감이 많이 다른 두 팀이 오늘 만났습니다. 13라운드 3경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13라운드 3경기입니다. 인제 하늘내린 같은 경우에는 13, 14라운드 모두 승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4위인 서귀포 70리가 내려앉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인제팀은 개인 승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좀 아쉽죠. 결국 이 개인 승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송혜령 선수 인제 하늘내린의 2주전으로서 현재까지 장고로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장고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김다영 선수 이번 시즌 4승 6패고요. 속기로 조금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패기와 노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담비 선수 대 김은선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담비 선수 현재 후보로서 2승 4패입니다.
정현우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많이 출전을 했었고요. 김은선 선수는 3승 5패. 장고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속기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영주 선수를 오늘 김미리 선수가 넘을 수 있을까요? 상대 전적 차이가 많이 나는 김미리, 이영주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는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1승 4패고요. 이영주 선수는 이번 시즌, 저번 시즌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적입니다. 자, 이렇게 5판 둬서 5판 모두 지는 정도의 성적이라면 두 선수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김미리 선수는 좀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겠죠. 네. 사실 이긴 입장에서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진 입장에서는 그거를 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당한 사람이 원래 기억을 좀 오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당한 사람이 좀 기억을 하는 편이죠. 자, 양쪽 귀에서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좌하는 3-3 침입이 일어났고 우하는 양걸 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초반의 진행은 김미리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진행은 일단 정석처럼 진행이 되는데 여기 다가간 수가 뭐 보통은 이렇게 벌리는 것도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리는 게 아니라 백도를 공격하러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가 사실 좀 생각이 필요한 수거든요. 근데 너무 손이 빨리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칫하면 너무 넓히기만 하는 과욕이 될 만한 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흑도 멀리 벌렸기 때문에 네. 백도 지금 이 세 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흑도를 공격하러 이쪽을 한 칸을 뛰면서 흑도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흑도 뭐 이쪽을 씌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좀 간명하게 위쪽에서 씌워가면서 백이 벌리면은 자연스럽게 한 칸을 뛰어서 네. 이 세 점 쪽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흑도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백이 밀어 올렸을 때 이 호구 치는 자세가 백이 붙여서 이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백이 밀어 올렸을 때 다음 수가 없으면 오히려 한 칸 뛰었을 때 이 교환을 해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약간이라도 악수입니다. 백이 하변 쪽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가능할 텐데요. 반발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들여다보고 호구 치면은 붙일 때 백에게 이쪽 호구 치는 자세가 나오면은 이거는 흑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흑은 뭐 늘던지 끼우던지 해야 되는데 끼우면은 아래쪽을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이 자리를 막게 되면 이거는 흑이 좀 싸울만 할까요? 근데 네. 수를 좀 늘릴 수는 있는데요. 밀을 때 네. 이곳을 치받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흑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백의 마지막 수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흑이 대응할 수가 없겠네요. 네, 지금 여기가 축이 네.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흑은 4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쪽과 좀 수상전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도 이제 한 칸을 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좌하 쪽에 세 점을 바로 씌운다고 하더라도 잡긴 힘들겠죠? 네, 이쪽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뭐 이쪽을 날일자로 씌우면은 봉쇄는 될 것 같고요. 좀 더 모양 좋게 둔다면은 네. 이쪽 자리가 되겠죠. 일단은 좀 네. 타이트하게 씌워갔는데 이쪽을 씌웠을 때 백이 한 칸만 뛰더라도 이 백돌은 부분적으로는 잡힐 돌은 아니에요. 뭐 이런 데를 두더라도 찌르고 이쪽 교환을 한 다음에 호구 치면은 어느 정도 자세가 나와요. 네. 백이 일단 당장 살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살리기에는 일단 바깥쪽에 흑돌이 두터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하변 쪽 백돌에 피해가 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당장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뛴다든지 이 하변 쪽의 백도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 놓으면 흑도 우하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때 흑도 뭐 이쪽 부분을 받으면서 네. 좌 쪽을 잡을 수는 있긴 한데 백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자세가 좋아서 이곳이나 이쪽으로 씌워도 강력합니다. 네. 밀면은 여기를 찌르는 수가 또 있으니까요. 일단 이영주 선수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흑도 백도를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은 이 선의 입구자가 일단 가장 무난하고요. 여기가 젖히는 게 선수로 듣고 호구 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에 흑돌이 있어야 치중 가면은 이 아래쪽에서 한 집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흑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수는 아래쪽 입구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치중 가는 것은 백이 아래쪽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요. 바로 넘나요? 붙이면은 흑이 치받고 끊어서 당장은 안 되는데 치중 갈 때 막으면 여기를 또 끊어야 되잖아요. 네, 치중 가는 건 일단 막았을 때 끊으면 백이 넘어가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치중 갈 때는 무조건 백이 받는 반대쪽으로 맛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질 못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강력하게 백도를 압박해 가죠. 네. 어찌됐든 백은 이쪽에 당장 살리는 것은 흑이 뭐 이런 자리나 이쪽 자리나 이 흑돌에 대해서 좀 튼튼해지는 수들이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를 막상 붙여서 중앙 쪽을 틀어 막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까다롭죠. 보통은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젖히고 이렇게 바깥쪽에 탈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이런 데가 선수로 백이 교환을 쉽게 한다면은 좌 쪽에 사월이 걸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당장 여기를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사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면 하변의 주도권까지도 뺏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이 하변 쪽에 백돌을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이 흑돌도 노려보면서 다음에 이쪽 부근의 약점을 노려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쓰나요? 네, 지금은 충분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 살리는 게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냥 당장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 같기는 해요. 뭐 만약에 중앙으로 한 칸 띄웠는데 흙이 무시하고 잡으면 역시 백도 부담이 크긴 크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여기가 잡히면은 네. 집으로만 놓고 봤을 때 뭐 대략 한 35집, 거의 40집 가까이도 날 수가 있는 자리잖아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직각으로 된 집은 생각보다 큽니다. 백이 귀 쪽에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흙도 단순 치고 싶었던 자리였겠어요. 네, 흑도 백이 이쪽을 찌르고 단수 치는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백의 안형을 없애면서 일단 좌쪽에도 집으로 크거든요. 만약에 이 백돌이 살았을 때 이쪽 단수는 집으로도 큽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선택하는 수들은 지금 이 백돌을 이제는 살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바깥쪽에서 좀 활용을 하면서 이 하변 전투에서 좀 이득을 보는 교환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까지는 좀 기분이 좋은데 네. 그 다음에 행마가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내려고 했다면 이렇게 두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일단 백도 살려고 했다라면은 이쪽에 교환을 먼저 했을 거고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백은 이쪽에 패 모양을 나중에 만들고 뭔가 이 바깥쪽의 흑도를 싸바르면서 최대한 이 백도를 놓고 따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흑도 여기 단수친 이상에는 여기 나와서 끊는 것은 좀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김미리 선수가 장고를 한다는 것은 혹시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끊겼을 때 이 수상전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부분적으로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단수 쳐놓고 이 한 점을 끊으면은 이거는 백은 안쪽에서 갇혔고 흑은 바깥쪽에 수가 많죠. 이건 수상전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끊었을 때 흑의 입장에서 무서운 게 없는데요. 여기 붙이고 설마 여기 막을 때 끼우나요? 끼우는 게 있나요? 근데 이것도 단수 치고 이으면은 나가면은 이것도 여기 수가 없나요? 네, 단수 치고 받는 순간 네. 이 자리를 두면은 한 점을 따내서 이거는 백이 수가 너무 없어요. 그렇다면은 백은 이쪽을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단수 치면은 여기가 따내면은 백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지간해서는 흑이 수가 많습니다. 김미리 선수도 그냥 나와서 끊는 게 가장 백을 괴롭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오히려 뭔가 이쪽 부분에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백돌이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오는 것은 이 우하 쪽에 흑돌이 계속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네. 뭔가 교환을 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연 끊어갈까요? 흑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끊질 않고 다른 수를 둔다면은 이 좌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곳을 두면 찝어서 근데 이거는 백이 30초. 하나, 살기는 사네요. 둘, 단수 치고 넷, 젖히면 다섯, 여섯. 아, 네.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렵겠죠. 이 바깥쪽에 약점이 바로 있습니다. 이 패는 백이 굴복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도 여기까지는 쉬워요. 2패를 굴복을 시키고 여기 딱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저는 이 다음을 모르겠네요. 하나, 지금 딱 바둑판을 보시면은 이 하변, 이 반을 갈랐을 때 이 아래쪽에서만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흙이 한 35집이나 40집 정도 집을 마련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이 위쪽은 뭐 서로 귀를 하나씩 차지를 했기 때문에 뭐 둘 다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딱 여기만 놓고 봐야 되는데 흙이 35집이라고 본다면은 백이 여기서 35집을 만들 곳이 없어요. 게다가 흑도 바로 물러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수 괜찮을까요? 지금 들여다본 수는 악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기는 하죠. 네. 여기 만약에 이었을 때 패를 따내면 이쪽을 붙이고 패를 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을 때 뭐 이런 자리를 끊으면 단수 치고 한 점을 끊게 되잖아요. 그때 지금은 여기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먹여치고 나서 단수 치는 게 네, 수로는 한 수 득입니다. 그래도 흑 수가 많긴 할까요? 네, 백이 여기까지 버티고 패를 따낼 때 뭐 이런 자리를 늘면서 패감을 쓴다면은 네.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이 패를 지는 순간 흙이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적어도 빅은 납니다. 지금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아까처럼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맞고 따내고 이으면 30초. 끊고요.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으면 여기까지는 진행이 돼요. 김미리 선수 글쎄요, 찌르는 것은 받게 되면 점점 깊어지는데요. 네, 이 바깥쪽에 흑돌의 자충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악수죠. 그리고 어차피 백은 이쪽에 끊는 팩감을 쓸 텐데 여기서 해소가 가능합니까? 해소하면은 단수를 치고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 끊어서요. 만약에 여기를 백이 끊었을 때 패를 해소를 하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나올 팩감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렇죠. 여기 단수를 그냥 치고요. 패를 따내면은 물러나나요? 이곳을 두는 게 지금은 있네요. 백이 패를 해소한다고 해도 두 집은 안 나는군요. 네, 이렇게 되더라도 네. 여기를 두면은 치 받는 순간 또 여기 집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서요. 그건 일리가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백도 여기 끊는 팩감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이쪽 부근에 팩감을 써야 합니다. 뭐 이쪽이나 이곳 정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김미리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격렬하게 두는 선수였나요? 김미리 선수가 최근에 네. 좀 기풍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대국을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긴 합니다만 두 선수 패를 둘러싸고 생각할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미리 선수가 최근에 좀 목이 아프면서 국대도 빠지고 네. 여러 가지 바둑 두는데 좀 힘들기는 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인지 약간 기풍도 변한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다 보면은 네. 승부를 좀 빨리 보려고 하는 게 좀 서두르는 경향이 생기는 건가요? 조금씩 생깁니다. 네. 네, 정말 어릴 때는 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슬슬 장고대국에서도 손이 빨리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김미리 선수 시즌 초반 때부터 컨디션 난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정말 김미리 선수도 잘해주고 있는 것은 시즌 초반에 연패를 하면서 되게 출발이 좋지 못했는데 네. 중반 이후에 슬슬 이제 중반 넘어서부터는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것을 사실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셋, 넷. 김미리 선수 그쪽을 들여다보는 것은 팩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백이 손을 빼면 네, 지금 백이 손을 빼면은 네. 여기 끊어야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을 끊는 순간 흑이 대책이 없어요. 한 점을 잡는 것은 이 중앙 쪽에 한 점이 잡히면 이거는 흑이 안 됩니다. 오히려 먼저. 백은 패를 쓰는 데에는 자신이 있나 봅니다. 글쎄요. 일단 백도 패를 당연히 해소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 이제는 흑도 이쪽 단수를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길 단수 칠 거예요.
한 점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끊었고요. 지금 보면서도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여기를 뒀을 때 사실 패를 해소했으면은 흙이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또 흙이 잘 되는 느낌이죠. 여기 따내면은 2점을 따내야 되고 패를 따냈을 때 이제는 오히려 다음에 백이 패감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백에게 오히려 맥을 쓰게 함으로써 흙이 자연스럽게 중앙 빵 따냄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여기에 백돌과 여기 흑돌 이렇게 교환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교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패를 따낸다면은 이게 도대체 흙이 얼마나 이득을 본 건지 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흙이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는 여기가 패가 아니죠. 따낼 때 이으면은 끼워야 되는데요. 단수 치면은 네,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 버티는 게 흙이 젖혀서 이 돌이 지금 흙은 아까 모양과 비교했을 때 이 돌이 한 수가 더 있어요. 네. 수상전을 할 때 엄청난 이득입니다. 네, 김미리 선수 여기서는 뭐 여기를 미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쪽을 이어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잊지 않고 이쪽을 미는 게 물론 자세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데요. 이 다음 수가 흙도 어려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키겠다는 뜻이네요. 네, 이제는 이어줍니다. 네, 정말 갑자기 패를 하다가 얼떨결에 흙이 잡아버렸어요. 그냥 늘고 끊는 것도 안 될까요? 네, 이쪽을 그냥 늘고 네. 끊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를 그냥 찝으면 백은 이 패를 다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붙이고 찌르고 중앙 쪽을 받으면 수 차이가 제법 나겠네요. 네, 지금 백은 빠지는 순간 세 수밖에 안 되죠. 네. 흑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여기 두면 아까 진행과 똑같은 거고요. 네. 이곳을 두더라도 찝으면 역시 그곳이 급소군요. 네, 이쪽은 돌이 이어져야 되는데 단수치고 끼우면은 똑같습니다.
흑은 일단 패를 따내 보겠죠. 30초. 하나, 둘, 이영주 선수가 여기는 진짜 볼수록 아쉽네요. 패를 따냈으면은 30초. 하나, 오히려 백이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는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반대가 됐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딱 그렇게 된 건가요? 좌하는 35집이 났는데 백은 그 반대편에 35까지는 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좌 쪽은 흙이 놓고 따낸다고 보더라도 이쪽이 10집, 20, 30, 35집은 충분히 나요. 오히려 그 이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백은 집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10집, 한 16집 정도. 그럼 20집 정도 집 차이가 나는데 흙이 있던지 밀었을 때 여기서 백이 이 흑도를 공격하면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는 않고서는 한 20집 정도의 집 차이를 줄이기가 만만치가 않겠죠. 네. 하나, 지금 셋, 패하자고 하면 안 되나요? 다섯, 찌르고 패 들어가서요? 일곱, 아, 바로 그냥 끊어서 패를 하는군요. 저는 반대쪽의 패는 어떨까 생각했었거든요. 아, 이 자리요. 네. 일단 따내면은 팩감을 그쪽밖에 없겠죠. 네, 쓰고 백이 따낼 때 흙은 이쪽에 끊는 팩감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도 여기를 늘어서 받는 게 일단 버티는 거겠죠. 단수 치는 것은 따내고 다음에 뭐 계속해서 흙이 네. 팩감이 나오니까요. 늘어야 되는데 패를 따내고 아, 여기가 무한정 안 나오겠죠. 좌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나 봅니다. 네, 여기서 계속해서 네. 좀 악수 팩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도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가 않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찌됐든 초반의 흐름은 김미리 선수가 잡아가고 있어요. 30초. 하나, 네, 돌바람부터 엘프고까지 계단 모양으로 약간씩 다릅니다. 사실 이 백돌이 빵따냅을 하면서
정말 두터운 모양처럼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중앙 쪽이 틀어 막히면은 이 하변 쪽에 치중 가는 순간 이 백돌은 못 살아 있죠. 네,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치중 가고 젖히면은 네. 단수 치고 있는 것은 돌파를 해서 이건 오히려 흙이 수상전이 한 수가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하변의 백돌도 어찌 보면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우하의 흙대마가 아직 타겟 길이 남아있는 만큼 흙은 패 여유 있습니다. 약간 흙도 고민이 되는 팩감이죠. 워낙 하변의 패도 흙이 승리한다면, 이긴다면 크거든요. 30초. 아, 패소하고 둘, 또 패가 됐을 때 백이 패감이 있나요? 다섯, 여섯, 아, 네, 받아줬습니다. 백은 이쪽 찌르는 팩감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흙도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흙도 여기 단수 치고 나갈 때 패를 따내는 게 좀 무난한 흐름일 거고요. 좀 더 간명하게 둔다면 한 칸 뛰는 게 되겠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는 무난하게 갑니다. 자, 바둑에서 가장 어렵다는 패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바둑판의 하변 쪽 반을 다 차지하게 됐는데요. 자, 아직 남은 곳 많습니다. 속기 3국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13라운드 3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민희 선수가 한 칸을 뛰었고요. 흙이 한 칸을 뛰니까 네. 백이 단수를 치면서 패를 걸었고요. 한 칸 뛰니까 단수 치면서 패를 걸었고 패를 따내니까 여기 팩감을 쓴 다음에 다시 패를 따낸 상황이죠. 어찌됐든 백은 계속해서 빵 따냄을 하면서 두터운 선택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빵 따냄의 위력이 흙이 이쪽에 한 칸을 띄어서 아래쪽에 흙돌이 안정이 된다면은 좀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변이 많이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데를 호구를 쳐서 이 흙돌을 압박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예. 붙여 나오면은 백도 압박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뭔가 흙돌을 더 괴롭히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지금 바둑이 흙이 좋기는 좋은데요. 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일단 백도 3-3을 들어가면서 좀 실리로 따라 붙을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백이 그래도 듣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좌상 쪽이나 상변 쪽에서 약간이라도 흑보다는 좀 더 집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이영주 선수 뭐 3-3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흑 모양을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둑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굳이 좁은 곳을 들어가면서 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일단 백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게 집만 놓고 봤을 때는 꽤 손해고요. 그리고 이 백돌과 지금 이 흑돌은 서로 못 살아 있으니까 곰마가 동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흑이 크게 공격당할 일은 없어요.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입구자 교환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중앙 쪽을 진출을 한다면요. 백은 나가야 되는데 역시 같이 나가게 되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흙집이 우변에서 잃었던 것 다 우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6, 7, 8, 9. 김미리 선수는 한술 더 뜨네요. 우변 신경을 안 쓰고 있네요. 여기가 약간 찝찝한 게 있거든요.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본다면 아, 좋습니다. 이으면 혹시 찝는 건가요? 이으면은 찝어서요. 정말 바둑 두면서는 볼 수가 없는 행마기는 한데요. 네, 지금 무난하게 네. 진행이 되면은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백도 승부수를 날리는 겁니다. 네. 백이 끼우는 건 안 되죠. 네, 찝어갑니다. 네, 재밌네요. 여기에 이제 찝어서 흑돌이 끊기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단수 치고 밀었을 때 여기서 백의 행마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백이 끊기는 했지만 여전히 싸움은 흑이 약간이라도 편하기는 합니다. 그냥 두 점 연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네. 흙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흑이 이런 데 들여다보고 네. 이런 식의 교환을 해두고요. 네. 그 다음에 흑돌을 살리게 되면은 백이 여기까지 교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네, 그랬을 때 뭐 단순하게 흑도 같이 중앙 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여전히 또 곰마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 흑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아, 끊기긴 했지만 머리 내밀어 놓고 우변 살리면 역시 비슷하네요. 네, 백도 정말 강수를 생각을 한 건데요. 네, 결과가 여전히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여기서 이영주 선수의 힘을 보여줍니다. 네,
저라도 지금 백이 끊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백이 흑도를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흑이 손을 뺐으니까 이건 화나죠. 네, 당연히 끊어서 흑도를 응징을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수확이 있다면 우변의 돌을 끊었으니까 일단 뿌리를 끊어준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흑의 돌들을 갈라놨기 때문에 네. 승부의 변화의 여지는 좀 더 늘어났죠. 이런 식의 전투에서는 한 번 실수가 바로바로 승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뭐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흑이 꽤 좋을 텐데 승부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제도 오유진 선수와 김수진 선수의 대구에서 아홉, 계속해서 김수진 선수가 앞선다라는 그 그래프가 나타났었는데 네. 사실 바둑만 놓고 봤을 때는 딱 정말 한순간에 역전이 될 만큼 이런 전투에 있어서는 저 수치가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많이 벌어져 있어도 아주 미미한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또 호구를 치면서 비틀어 갑니다. 네, 이쪽을 호구를 쳤다는 것은 네. 좀 승부수에 가까운데요. 흑이 여기 들여다보고 이곳에 돌파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봉쇄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들여다볼 때도 흑이 있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것도 지금 가능하고요. 네. 다섯, 끊으면은 먼저 단수를 치고 있는 순간 나가는 것은 이어서 바깥쪽에 봉쇄가 잘 안 되죠. 김미리 선수도 추이를 탄 거예요. 여기 돌파하는 게 지금 가능했는데 중앙 쪽을 돌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 자리를 두면서 흑도를 압박하는 자세가 좋네요. 셋, 여기 두면 입구자는 선수고요. 나를자를 두고 치받고 호구 쳐야 궁도가 늘어날 텐데요. 네, 호구를 치면은 네. 30초. 하나, 둘, 막을 때 다섯, 여섯, 여기가 저는 사활이 안 보여요. 여기가 깔끔하게 사는 형태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여기에 패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기분이 나쁘죠. 백도 지금 우변 쪽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흑이 이쪽 하나 입구자를 두고요. 네. 들여다보는 교환까지는 좋아요. 이쪽에 교환을 하고 돌파를 하면은 깔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면은 그냥 돌파를 하고 젖히면은 그쪽까지 끊을 수가 있나요? 이건 좀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서서 받는 게 낫겠습니다. 어찌됐든 흑은 이쪽에 입구자를 둔다면은 네. 네, 지금 가죠. 그래도 중앙 쪽에
흑과 백 하나씩 교환된 건 득이 됐다고 봤습니다. 네, 이제는 나와서 끊는다면은 이거는 흑이 가능합니다. 백이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백이 선수인데 수를 당장 줄이기에는 바깥쪽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막는 순간 30초. 하나, 네, 흑이 잡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흑도 좀 떨리기는 합니다. 여기 교환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흑이 받아야 되는데 나와서 끊으면은 단수를 치고요. 네.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쪽 부분이 좀 선수로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근처가 다선수가 듣겠네요. 나가다 막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이영주 선수 지금 여기 붙인 수는 이건 좀 모양이 좋지가 않은데요. 치 받으면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교환을 당하고 흑이 먼저 바깥쪽을 탈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가 않아요. 상변 뚫은 건 수확이 크다고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죠. 거의 좌하만한 집이 우하 날 수 있겠는데요. 네, 뭔가 백이 계속해서 흑도를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흑의 우변 쪽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하변 쪽의 흑돌도 이제 먼저 머리를 내미니까요. 이거는 흑이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뭐 흑이 다 받아줬다면 엮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비껴버리니까 이영주 선수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김미리 선수가 오늘은 연패를 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제도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오정화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0대5로 뒤지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도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그 천적 관계를 끊고 연패를 끊었는데 네. 오늘도 김미리 선수가 지금까지 흐름은 연패를 끊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백이 승부를 걸어보려면은 이 상변 쪽에 집을 왕창 지어야 합니다. 뭐 이런 데를 늘어지고 뛰고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나야 뭔가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흑도 여기 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받는 게 집으로는 정말 크기는 한데 그냥 이런 자리를 걸쳐가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 돌파하던지 이 자리를 두는 것도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선수로 보너스네요. 네, 선수로 백집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만 보더라도 흙이 잘 된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즐거움이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이영주 선수는 바빠졌습니다. 대략 여기가 이제 35집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흙이 늘어서 그냥 상변이 100집이 난다라고 봤을 때 뭐 늘어서 정리한다라고 보면은 여기가 20, 30, 37, 38집. 그러면 흙이 대략 이 흙돌이 산다라고 보면 75 정도는 납니다. 네. 100은 여기가 10집, 여기도 한 10집. 그러면은 이곳에서 한 45집 정도는 만들어야, 45집도 안 되네요. 한 50집 정도는 만들어야 이제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짚고 있는 선 그대로 좌상까지 이어져야겠네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네. 선을 그어서 이렇게 나면 이게 50이거든요.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김민희 선수 강심장인데요. 배짱이 있죠. 네. 이쪽 부근에 네. 백돌이 좀 듣는 게 있으니까 약간 떨릴만도 한데 네, 여기까지 좀 손을 빼면서 버틴 거죠. 그래도 이 자리까지는 뛰고 백이 압박할 때 그 다음에 사실 3-3을 들어간다든지 적당히 두더라도 형세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중앙만 놓고 본다면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한 서름이 컸을까요? 차이를 아주 많이 벌려놓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영주 선수 반가울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백이 반갑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어찌됐든 흙은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실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흙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와 그래도 이렇게까지 버티네요. 일단 상면으로 나가는 건 좌상 쪽 걸친 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중앙부터 가봅니다. 예전에 김미리 선수 바둑을 보면은 좀 바둑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바둑을 본다면은 김미리 선수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좀 사나워졌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까요? 네, 표현이 좋아할 것 같은 표현은 아닌데요. 김미리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부드러운 바둑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네. 모르겠네요. 좀 과연 좋아할지. 이영주 선수 이거는
일단 한 곳을 틀어 막고 승부를 아, 보겠다는 겁니다. 궁지로 몰아넣고요. 중앙을 차단해서 만약에 이수가 네. 된다면은 흙도 문제가 생겨요. 좀 믿을 곳이었던 상변이 하나 막히게 되면 조금 더 부담이 되죠. 다섯, 여섯, 일곱, 흙도 약간 당황할 만도 한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김미리 선수 당황스럽겠습니다. 혹시 끊기더라도 막히더라도 중앙에 집 모양이 난다는 뜻일까요? 네, 중앙 쪽에 집 모양이 충분히 날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투 맞습니다. 지금 이쪽을 붙이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네. 이쪽 하나 찌르고요. 막을 때 막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끼워 있는 것은 있는 순간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이 세 점 쪽이 끊기니까 여기서는 백도 그냥 끊어야 되고 네. 흙은 끼워 이을 때 여섯, 이쪽까지는 백이 선수죠. 그래서 중앙 쪽을 깔끔하게 틀어 막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냥 여기 들여다보고 한 점을 잡으면요. 이을 때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찌르고 찝어야 되는데 이곳을 잇는 순간 단수 쳐야죠. 네. 그러면은 여기 두는 순간 이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파워할 수가 없군요. 네, 따내야 되는데 이어서 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빡빡하게 살긴 하는데요. 일단 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영주 선수도 여기를 붙이지 못하고 아, 밀어서 결국 붙여 가야겠죠. 네, 이거는 붙여야 합니다. 김미리 선수가 따는 수로는 치받는 게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끊기는 것까지 선수당하지 않으려고 딴 건데요. 자, 이제는 보기 쉬워졌습니다. 흙은 못 나가죠? 네, 그렇죠.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뭔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단수치고 뭐 어느 한쪽을 끼워서 네, 지금도 끼워 갑니다. 그렇다면 김민희 선수가 좌상 걸친 건 좀 많이 나갔었나 봐요. 아니, 걸친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뒀을 때 미리 이쪽 부분은 하나 나가두고 그 다음에 이쪽 행마를 하는 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영주 선수가 여기 치받는 것은 일단 흙이 나르자를 뒀을 때부터 좀 노려봤던 수 같고요. 그리고 흙도 네. 따는 수로 치받았더라면은 끼웠을 때 또 달랐겠군요. 네, 이쪽을 하나 단수치고 끼우면 이거는 거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끼우면 호구 쳐야 되는데 단수까지 단수 치고 선수되고요. 이으면 상변을 물고 늘어질 수 있겠네요. 네, 여기를 끊어야 네. 되는데요. 단수를 치고 이 자리를 끼우고 있는 순간 백도 좀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네. 아니면 그냥 단수 치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백이 초읽기를 내리 사용하면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제 중앙에서 백의 총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단수가 선수가 된다면 똑같은데 다를까요? 지금도 흑이 탈출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단수 네. 치고 치받을 때 30초. 이쪽을 젖히면 셋, 넷, 다섯, 여섯, 끝낸 것은 여기를 젖히고 단수 치는 게 가능하죠. 김민희 선수 바로 이제 그거는 흑 백이 끊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실수 같은데요. 여기를 끊으면은 백이 따낼 때 찔러야 되죠. 네. 그때 세 점 단수 치나요? 여기 단수 칠 때 마지막. 지금 여기 따내면은 셋, 아, 이거 못 사는군요. 네, 따내더라도 네. 이 세 점을 잡아서는 못 살죠. 여기에 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전은 역시 바깥쪽으로 계속 막아갑니다. 네, 이영주 선수도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길 끊을 때 있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따낼 때 찌르면은 여기서 뒤로 돌려치는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산 것도 사실 흑이 많이 손해를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살려주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백은 이쪽에 팩감을 쓸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그대로 틀어막아서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이게 가능하면 가장 좋은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네. 흑이 살 것 같은데요. 30초. 바깥쪽에 백이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지킬 곳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거는 흑이 살아요. 마지막. 하나, 둘, 정말 이 대마가 요단강을 건널 뻔하다가 간신히 돌아오는 느낌이네요. 김민희 선수 그냥 이 바깥쪽에 뭐 이런 데를 젖혀서 탈출하자고 하는 게 지금은 좋아요. 손길은 여기 끊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여나 다른 곳도 뒀다가 백에게 그곳 선수로 뺏길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사활인데요. 이곳을 두면은 이것도 거의 살아있나요?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 단수 칠 때 마지막. 이으면은 둘, 셋, 넷, 여기를 이어서 여섯. 세 점 끊더라도 먹고는 못 사니까요. 네, 세 점을 잡고는 또 못 살죠. 아직 모르는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두고 단수 칠 때 이 흑돌을 버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서 이게 흑이 좋다라고 본다면은
네,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흙이 지금 깔끔하게 사는 수가 잘 안 보이죠? 30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순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김미리 선수는 여기 막으면은 끊고 단수 칠 때 여기를 끊어서 이러면 맛보기로 잡을 수 있겠네요. 따내는 것은 여기를 두면은 네. 셋,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여기 끊을 때 단수 치면은 지금 5점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두고 흙이 먼저 선수를 잡으면은 네. 얘기가 다르죠. 아니면 끊기 전에 먼저 호구를 아예 칠 수도 있겠고요. 다섯, 이러면 또 달라지나요? 일곱, 여덟, 아홉. 본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막으면 바로 연결해서요. 네, 이쪽을 두면은 네. 이게 오히려 백돌이 잡힙니다. 절묘하게 연결이 되네요. 바꿔치기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여기 지금 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있는 것은 끊어서 흑돌이 살고 네. 여기 두는 것은 여전히 이쪽을 끊으면 30초. 하나, 둘, 셋, 그렇네요. 다섯. 확신이 없었을까요? 이거는 선수가 다시 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백도 이젠 5점을 따내고 이을 때 아니 흑이 이쪽을 따낼 때 이 상변 쪽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네, 붙이고 뭐 다가가든지 둘, 셋, 넷. 여기 있는 게 안 됐습니까? 있는 게 가능했다면 거의 바둑이 끝났는데요. 네. 지금 5점을 잡으면서 물론 흑이 살기는 살았는데 이젠 다시 한번 상변 쪽에서 승부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워낙 중앙이 비어있을 때에는 김미리 선수가 배짱을 보여줬었는데요. 사활이 죽고 사는 게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떨렸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은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고요. 산을 선택한 대신 백이 큰 득을 받습니다. 자, 여전히 백은 집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 여전히 지금 네. 백은 흑돌을 잡을 수 있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 흑돌이 살아서는 더 이상 뭐 승부를 맞춰보기는 쉽지가 않고 흑도 전체를 뭐 다 살릴 수 있다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좀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살아서 개가를 할 수가 있으면은
흙이 나쁜 상황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유 부리던 김미리 선수도 이제는 긴장을 바짝 했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 많이 뒤쳐져 있는 이영주 선수입니다. 흙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요. 현재 판에 4분의 1이 남아있는 지금 과연 공격 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